자, 먼저 우리가 좀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가 요 내분점 얘기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근데 문과가 그 도형의 그 문제에서요, 낼 수 있는 것들이 많지는 않거든?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한 번은 볼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분점은 반드시 공부를 좀 해놔야 돼. 근데 여기서 아예 이렇게 해버릴게. 공식화 시키자. 우리가 앞으로 이제 내분점 문제나, 거의 이제 내분점이긴 한데, 혹여라도 이제 외분점 나올 수 있죠. 근데 푸는 방식을 선생님이 동일화 시킬 거야. 근데 어떻게 하면 굳이 막 그림 안 그리고도 처리할 수 있는지를 봐야 돼. 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주면 돼. 자, 먼저 점, 항상 두 점이지, 그치?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먼저, 자, 예를 들어서 선분하고요. 선분하고요. 자, AB를, 자,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 얘기할게. 자, 내분점과 외분점이요. 오케이? 먼저 내분점부터 얘기해 줄게. 자, 먼저 항상 어디를 보냐면 요거 두 개를 보는 거야. 선분하고 AB 나와 있지. 요 순서야. 요 순서가 되게 중요해. 그리고 비율이 또 M 대 N이지. 요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만일에 선분 BA를 M 대 N 하면요. 그 점이 달라져요. 오케이? 그러니까 선분 AB죠. 순서. 그리고 비율의 순서 M 대 N이지. 자, 가정할게 그냥 A라는 점은요. 그냥 선생님이 X1, Y1이라고 할게. 자, 점 B라는 건요. X2, Y2라고 할게. 자, 선분에 대한 점에 대한 순서 이렇게 나열을 해요. 지금 공식이야 이게. 그리고 비율에 대한 순서를 그 밑으로 써놔. 그리고 나서 자, 내분점부터 구해놓자. 내분점은 선생님 P라고 보통 하거든. 자, P 해놓고요. 자, 내분점은 뭔지는 알지? 비율의 합이었죠. 비율의 합. 그래서 먼저 M 플러스 M 분의 항상 연산의 시작은 어디냐면 왼쪽 하단부터야.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외워줘. 그러면 요거를 요렇게 x좌표를 곱하니까 mx2고요. 그리고 요거 요렇게 곱하니까 n 곱하기 x1 되는 거야. y는 역시 동일하게 y만 바꿔주면 되겠지. 그런데 외분점 있죠? 외분점도 똑같아요. 순서 정확히 보고요. 비율의 순서 정확히 보란 말이야. 그리고 나서 요때에 대한 외분점을 선생님이 Q라고 할게. 오케이?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야. 순서대로 좌표를 역시 나열해요. 이대로 해야 돼, 이대로. 안 하면 외분점에서 틀려버려. 하고요. 비율의 순서도 그대로 놔야 돼. 안 그러면 외분점이라는 점은 사실은 두 선분에 대해서 왼쪽에 생성될 수도 있고 오른쪽에 생성될 수 있잖아. 근데 그거를 몰라도 돼. 그냥 요거 나열된 순서만 정확히 체크하고요. 또 아까 원칙이 뭐였니? 무조건 왼쪽 어디서부터? 하단에서부터 연산해 나가는 거죠. 그렇죠? 자, 따라서 외분점 Q라는 것은 자, 또 여기서 뭐냐? 왼쪽에서 오른쪽을 빼는 거야. 비율. 오케이? 무조건 왼쪽에서 오른쪽 빼는 거다. 그러면 M 빼기 N이 되고요. 이거 곱해서 여기다 써주는 거야. MX2 빼기 이거 곱해서 여기다 써주는 거야. NX1이요. 오케이? Y는 또 동일하게 가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순서가 상당히 중요하다. 괜히 여기에서 요거 뺐는데 곱하는 건 요거부터 처리해 주잖아. 그러면 여기 순서 마이너스가 부호가 바뀐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이해가죠? 그래서 요 순서를 꼭 지켜주는 내분주 외분점은 처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좀 차분히 봅시다. 자, AN에 대한 X좌표를 XN이라 잡고요. 자, A1과 A2가 나와 있는데 지금 얘는 중요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좌표만 보면 돼, 요 문제는. 근데 요거 조금 어렵게 풀어볼게. 자, 얘가 큰 거야. 그러니까 좌표들이 계속 커지는 개념인 거야. 이해가지? 자, 그러면 먼저 요게 중요한 거야. 자, AN과 AN 플러스 1이지. 좌표가 요렇게 선분이 비율도 요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선은 가정을 이렇게 해볼까 한번. AN이라는 것을 AN의 X의 좌표를 어차피 AN의 X좌표를 XN이라고 놓자랬지. 그러면 AN 플러스 1은 당연히 XN 플러스 1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나서가 AN 플러스 2인 AN 플러스 2니까요. 얘가 XN 플러스 2 되겠지. 요 관계식을 나는 뽑을 거야. 잘 봐라. 순서로 간다. 순서. AN이 먼저 앞에 있죠. 자, AN이라는 건 XN이죠. 자, AN 플러스 1이라는 것은 또 XN 플러스 1이지. 오케이? 자, 비율이요. 몇 대 몇이니? 2대 3이죠. 2대 3이요. 자, 요 연산한 결과가 AN 플러스 2라는 좌표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내분점이니까 역시 비율의 합이지? 얼마분의? 5분의 되겠네요. 그쵸? 자, 근데 항상 어디서부터 연산해라? 습관을 왼쪽 하단부터 연산해 나가야 된다. 외분점 때문에. 따라서 요거 곱하니까요. 2 곱하기 xn 플러스 1이지? 또 플러스 요것도 요거 곱하니까 3 곱하기 xn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요놈의 좌표가 바로 누구의 좌표니? an 플러스 2지. an 플러스 2라는 게 바로 xn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얘가 얘라는 관계식이 나오겠지? 자, 여기서 정리. xn 플러스 2는 5분의 2 하고요. xn 플러스 1 플러스 3 xn 나오는 거죠? 오케이? 바로 요거 뭐니? 점화식의 형태가 되는 거지? 이해가냐? 자, 따라서 먼저 정리를 요걸로 곱하고요. 점화식이 바로 5 곱하기 xn 플러스 2고요. 몽땅 다 넘겨요. 마이너스 2 곱하기 xn 플러스 1이고요. 빼기 3 곱하기 xn 되겠지? 점화식 몇 번이니? 4번이죠? 기억나니? 다시 한번 써줄게요. 선생님 또 친절하니까요. 요거 플러스 요거가 0인 거고요. 또 조건이 있었죠, 그때. 조건이 뭐였어요? 그렇죠? P 더하기 Q 더하기 R이 얼마인 전제? 0인 전제. 보니까 5가 0 되죠. 그쵸? 자, 요때 공식이 뭐였니, 그때? AN은 초항 플러스 시그마 K가 주의 n-1이고요. 요 부분이 A2 빼기 A1에 대해서요. 공비에 해당되는 게 맨 뒤에 놈을 맨 앞에 개수로다가 뭐 해주는 거? 나눠주는 거였죠. 따라서 P분의 R을 K-1C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지. 이해가죠? 자, 요 놈 때문에 사실은 바로 A1과 A2가 나온 거예요, 사실. 자, 요거를 적용해서요. 바로 요 놈에 대해서 일반항 xn을 한번 뽑아볼게요. 이해가죠? 자, 그러면 xn이라는 것은, 자, 잘 본다. 지금부터. 그대로 요거고, 요거, 여기서 이제 출발하는 거야, 여기서. 오케이? 자, 결국 xn이라는 것은 먼저 x1이고요. 플러스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1까지요. 그리고 x2 빼기 x1이죠. 거기에 대해서 공비에 해당되는 건 3을 5로 나눠주는 거지. 따라서 요 공비가요, 마이너스 5분의 3에 대한 k-1승 되겠지. 그치? 이제 숫자만 넣어주면 되네. 자, x1이라는 게 바로 2죠. x2가 7이죠. 그쵸? 자, 따라서 그대로 여기가 먼저 2 넣고요. 그리고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1까지. 얼마? 7 빼기 2니까요. 5죠. 그리고 마이너스 5분의 3에 대한 k-1승이지. 꼬라지 보니까 야, 요 부분이 뭐니 요게. 등비수열의 합으로 처리하면 되지. 그치? 따라서 결국 xn이라는 놈은 2 하고요. 등비수열의 합 처리해 주니까 1 빼기 공비 또 1 빼기 공비에 대해서 항수승 가로 닫고 초항이 얼마? 1로 보니까 5가 되겠죠. 그쵸? 이해가죠? 그래서 요거 조금만 이쁘게 정리해줄까? 그러면 2 하고요. 플러스. 야, 요거 딱 계산해주니까 요거 플러스 처리하고요. 그럼 5분의 얼마냐? 8이지. 또 번분수 처리해주니까 결국 8분의 25가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1-마이너스 5분의 3의 n-1승이지. 오케이? 가로 이렇게 닫자. 얘가 바로 xn인 거야. 자, 중요한 거 여기다 무슨 처리해 주라니? 극한. 오케이? 따라서 여 상태에서 그냥 리미트 처리합시다. 리미트. 처리하니까 어디가 0이니 그냥. 요 부분 그냥 0이죠. 오케이? 이해가지? 따라서 계산은 2에다가 요거만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자, 따라서 얼마? 8분의 16 더하기 25기 때문에 따라서 얼마? 8분의 얼마요? 오케이. 이렇게 가줄 거예요. 이해가죠? 자,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또 급수라는 단원, 무한급수라는 단원을 좀 공부를 해줘야 되겠죠? 자, 먼저 이 급수에 대한 정의를 하기 전에요.
여기 보면 급수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급수라는 단어가요, 바로 무슨 의미냐면요, 더하다라는 의미야. 더하다. 오케이? 그러니까 어떻게 더하겠어요? 무한히 더해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무한급수의 바로 정의를요, 우리는 식으로 내리거든. 식으로. 오케이? 자, 식으로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 한번 잘 보자. 무한? 그럼 당연히 리미트라는 경우가 도입되겠지. 근데 더한다? 더한다라는 기호는요, 가장 광범위하게 쓰는 게 바로 뭐니? 시그마죠. 따라서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하고요. 여기 일반항 AK라고 쓰면 되겠지. 자, 이게 무슨 의미냐? 딱 식대로 그대로 읽는 거죠. A1, A2 이렇게 더해 가는데 AN까지만 더하고 멈추는 게 아니고 계속 더해 가라고요. 계속 더해 갔을 때 얘가 얼마에 수렴하냐를 판단하는 게 바로 뭐야? 무한급수인 거야. 오케이? 자, 먼저 무한급수에서요, 조금 식에 대한 표현이 한 가지가 아니라서요, 그 나머지 표현들도 살짝씩만 볼게. 수학자들이 이렇게 쓰기 귀찮아갖고 어떻게 하기도 하냐면, 요거 무한대를요, 시그마 위쪽으로 보내기도 해요. 그래서 시그마, 변수가 바뀌어야 돼, 그러면. n이 1에서부터 무한대요. 변수가 원래는 k였는데 뭘로 바뀌었는데 지금 n으로 바뀌었죠, 그쵸? 따라서 요 상태에서는 여기가 an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의미상으로는 요 놈과 또 동일해요. 그래서 얘가 얼마에 가까이 가냐를 판단해 주는 거야. 자, 근데 이렇게 쓰는 것도요, 조금 설명이 부족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도 하냐면, 요거, 리미트는 그대로 가고요, 리미트는. 여기 보면 이제 요거 시그마 있죠? 시그마가 1에서부터 n까지 AK라는 일반항에 대한 합이지. 근데 1화부터 n항까지 합은 또 어떻게 쓸 수도 있니? S, n이라고 쓸 수도 있죠. 따라서 요 놈도 역시 똑같이 가는 거야. 오케이? 근데 나는 중시 여기는 그 식을요, 난 얘를 봐요, 얘로. 그 왜 그러냐면, 바로 두 번째 내용에서요, 연산에 대한 처리 얘기를 해줄 거야, 연산 방법. 근데 우리 무한급수에 대한 연산은, 잠깐만, 선생님 봐봐. 우리가 미적원이라는 단원에서 무한급수의 연산은요, 되게 제한적이야. 연산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 근데 두 가지도요, 사실은 한 가지야. 솔직히 얘기하면. 그 왜 그러냐면, 기본 연산이라는 게, 이제 단계가 있어, 먼저. 기본 원칙은. 첫 번째가요, 바로 뭘 구하는 거냐면, 부분합식이라는 걸 구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야. n항까지 합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계로다가 이 부분합식에다가요, 뭘 처리해 주냐면 극한 처리해 주는 거야. 극한 처리해 주면 돼요. 리미트. 오케이? 그러니까 부분합식을 먼저 구하고 극한 처리. 왜요, 선생님? 이걸 보면 돼요, 이거를. 오케이? 야, 이게 뭔 얘기냐? 부분합 SN항까지 합이지. 그러니까 1항부터 N항까지에 대한 요 식을 구해. 바로 그게 첫 번째 단계인 부분합식이 되는 거야. SN이 되겠죠. 거기에다가 얘를 어떻게 처리해 주면 되니? 두 번째 단계로. 극한을 처리해 주면 되는 거 아니니? 여기에다가 그대로 두 번째 단계인 극한을 처리해 주면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게 바로 무한급수에 대한 연산에 대한 기본 원칙이고 틀이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이 급수에 대한 연산에 대한 유형은요, 딱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솔직히. 근데 두 가지도 아니야. 엄밀히 말하면 하나야. 바로 분수꼴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분수꼴에서도 바로 가장 대표적으로 뭐밖에 안 나와? 분수꼴밖에 안 나와요. 우리 옛날에 시그마 연산에서 수도 없이 많이 했죠. 부분분수에 대한 연산, 막 중간 거 지워지거나 아니면 뭐 좀 대칭적으로 지워지고 맨 앞에 거 끝에 거 살던가 앞에 거랑 하나 건너서 살고 맨 뒤에서 끝에 거도 건너서 살고 요런 거밖에. 그치? 그래서 먼저는 요 부분분수 부분은요, 부분분수에 대해서만 살짝만 체크해 줄게. 근데 잠깐만. 보통 너희들은 거의 다 부분분수꼴이 요 두 개밖에 안 나와요. A 곱하기 B분의 C인꼴로다가 요거 부분. 그런데 가끔 대성이나 일부 모의고사에서 3개짜리도 나오기 때문에 3개짜리도 살짝 알려줄게요. 자, 먼저 요거는 어떻게 처리해주니? 무조건이에요. 뒤에 식에서요, 앞에 식을 빼요. 그럼 뭐가 되니? B 빼기 A죠. 그리고 분자에 있는 식은 그대로 써. 그리고 이거 쪼개주는 거죠. 그래서 A분의 1 빼기 B분의 1로 처리해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3개짜리도
가끔 나와, 모의고사에서. 그래서 3개짜리까지 살짝 언급해 놓을게요. 자, 여기 A 곱하기 B 곱하기 C분의 D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자, 요때도요, 패턴은 다 똑같다. 무조건 맨 뒤식에서 맨 앞에 식을 빼요. 오케이? 따라서 얘가 뭐가 되냐면 C 빼기 A분의, 자, 분자인 거 D 그냥 써. 오케이? 그리고 나서 요렇게 주는 거야. 짝을 요렇게 먹여주고, 짝을 요렇게 먹여주는 거예요. 오케이? 따라서 짝을 요렇게 먹여주니까 AB분의 1 빼기 BC분의 1로 쪼개주면 돼요. 근데 요렇게 하고 나서 요걸 또 쪼갤 필요 없어. 이 상태에서 나열하면 또 앞에 거 살고 끝에 거 살고 이렇게만 돼요. 이해가죠? 그래서 기본 형태에 대해서 보은 분수. 또 하나는 분수꼴이긴 한데요. 그때 또 뭐가 나오는 경우가 있냐면 제곱근이 출현할 때가 있어요. 제곱근. 루트 말이죠. 루트. 그러면 제곱근이 출현할 때는 우리는 무조건 뭐 해주면 되겠니? 유리화를 하품을 하면서 처리하면 되겠죠. 그럼 유리화를 해서 하품을 하면서 처리해주면 그대로 분수꼴로다가 또 대칭적으로 지워지고 없어지고 처리만 돼요. 근데 어차피 이게요, 이런 형태로 될 거니까 그냥 체크만 해주면 돼. 오케이? 자, 그리고 끝났고요. 자, 3번째요. 사실 급수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정확히 잘 봐야 돼. 자, 바로 뭐냐면 무한급수에 대해서요, 수렴에 따른 성질. 자, 엄청 중요한 겁니다. 자, 증명 과정을 좀 갑시다. 자, 우리 앞선에 생각해볼까? 어떠한 수열이 있어. AN이라는 수열이 있어요. 그런데 걔가요, SN이 있고요. SN-1이 있대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N-1항까지 합이고 SN까지 합이야. 우리 극한 앞에 했던 거랑 거의 흡사하다. 좀 생각해라. 둘은 같니 다르니? 정이 다르죠. 그런데 여기서 각각에다 뭐를 붙이는 거냐면 극한을 붙이는 거야. 자, 여기서 우리 얘기할 게 있어요. 극한을 붙여. 이렇게 하고요. 또 극한을 붙여.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 같아지죠. 그 왜 그러냐면 수열의 방향성 생각해 주면 되지. 1항부터 n-1항까지 합에다가 무한히 보내거나 1항부터 n항까지 합에 대해서 무한히 보내도 만일에 요 무한급수가 알파에 수렴하는 알파로 가까이 갈 거 아니겠니? 그치? 따라서 극한을 붙이면 원래는 식은 다르지만 극한을 붙이면 같아진다. 근데 전제 조건 뭐 할 때? 오케이. 이 두 놈이 수렴할 때야. 무한급수가 뭐 할 때? 수렴할 때. 발산하거나 진동하거나 이런 때는 아니야. 오케이? 자, 그런 상태에서 연산은 조금 해나가는 건데, 자, 얘를 요로 넘겨요. 야, 얘를 요로 넘기면요, 먼저 리미트로 묶을 수 있고요. 첫 번째 단계, 리미트로 묶을 수 있고. 그리고 나서 SN에서요, 무엇을 빼면 되니? 빼기 SN-를 빼면 되죠. 그러면 우변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0이 돼버리겠지, 그치?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내지? 얘 누구니, 얘가? SN 빼기 SN-를 바로 일반항 폭기였죠. 따라서 뭐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요걸 그대로 쓴 거야. 얘가 바로 AN이 되고 그의 값이 얼마라는 거야? 0이라는 거죠. 자, 바로 요 내용이요. 자, 어떠한 무한급수가 수렴함에 따라 그에 대해서 일반항을 따로 뽑아다가 극한을 처리하면 얼마를 수렴한다? 0을 수렴한다. 얘를 바로 우리가 정리를 해준 공식이 되는 거예요. 공식. 근데 이 공식은요, 명제입니다. 자, 한번 써보자. 자, 무엇이니? 무한급수가요. 무한급수가 AN에 대해서 얘가 뭐 하면요? 수렴하면 오케이? 무엇이 성립한다? 안에 있는 일반항을 따로 띄어다가 안에 있는 일반항을 따로 띄어다가 극한을 처리했어요. 오케이? 그럼 얼마에 수렴한다? 0이야. 근데 요거 참인 명제지. 명제라고 할 때 선생님이 그러면 명제란 얘기는 야 얘가 참이야. 그럼 반배의 명제, 역인 명제는 성립할까 안 할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야. 그러기 때문에 수학에서는 안 한다고 결론 짓는 거야. 근데 얘가 명제라 그랬지. 그럼 요게 명제면요 무슨 명제도 반드시 참인 명제가 돼버리니? 대우죠, 대우. 자, 쓰임새가 다르다. 대우니까요 순서 바꾸고요 둘 다 부정하는 거지. 따라서 안에 있는 일반항을 따로 띄어다가 극한을 처리했더니 얼마가 아니면 이게 0이 아니면이 중요하다. 0이 아니면이라는 얘기는 극한 처리했더니 1이든 2분의 1이든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거야.
0이 아니면 그때는 그에 대한 무한급수는 뭐 한다? 발산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얘가 바로 뭐 한다? 발산한다고요. 오케이? 자, 그런데 요 두 놈을요. 그래, 이거 자체가 세트로다 공식인데 구분을 좀 해줘야 돼. 무슨 얘기냐면 요렇게 잘라요. 자르면요. 위에 거 있죠. 얘는요. 바로 어떤 거냐면 단순 연산 문제로다가 나오는 문제들이야. 근데 출제율이 상당히 높아. 근데 밑에 거는요. 옛날에는 되게 잘 나왔는데 요즘은 조금 그래. 에? 요거는요. 바로 어떤 문제에서 판단하는 거냐. 진위 판별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식이요. 그때 요걸 써먹어요. 근데 요거 하나만 쓰기에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모두 좀 많이 가냐면 요거랑 연관해서요. 바로 교대급수라는 것도 잘 나와요. 근데 너무 부담스러워 하지 마. 교대급수라는 게 뭐냐면 어떠한 수열이 이렇게 나열이 돼요. 그런데 부호가 플러스에다가 마이너스에다가 플러스에다가 마이너스에다 이렇게 될 때가 있어. 자, 이렇게 교대급수로 추론할 때에 대해서 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이야. 오케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 자, 어떠한 그 급수 더하는 거죠. 그래서 요때는 어떻게 보면 먼저 SN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SN을 두 개로 쪼개줘요. 두 개로 쪼개. 근데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된다. 이거 정확히 봐야 된다. 첫 번째는요, SN, 그러니까 1항부터 N항까지 합이지. 그럼 얘를요, 짝수항 번호까지의 누적 합을 먼저 찾아. 그 누적 합이라 그랬어요. 짝수항끼리 뽑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하나 홀수항끼리의 누적 합을 뽑아.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 야, 요건 요렇게 생각해 줘봐. 교대급수니까요, 부호가 교대로 간단 말이야. 뿔마 간다 생각해보자. 그러면 양수인 값은 몇 번장에 다 이렇게 플러스 되니? 홀수 번째마다 플러스지? 그리고 짝수 번째마다 마이너스지, 그치? 따라서 요걸 나눈 이유는 짝수 번째까지 누적 합이라는 것은 플러스인 부분인 마침표 찍을 때까지 누적 합이야. 얘는 또 모일 때 마이너스 때 마침표까지 누적 합이야. 그래서 이놈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뭘 붙이는 거냐면 극한을 처리해 보는 거야. 극한을. SEN 또 요것도 SEN. SEN 마이너스. 각각에 대해서 극한을 처리해 봤더니 그때 얘가요 알파야. 얘도 알파야. 그러면 요때는 조교쌤 잠깐. 자, 그래서요. 교대급수라는 것은 요놈이 일치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1이라는 얘도 1 나왔어. 그러면 이제 수렴하는 거야. 그런데 1 나왔는데 얘가 마이너스 1 나왔어. 그러면 수렴하는 거야? 수렴하지 않는 거야? 수렴하지 않는 걸로 단정 내리면 되는 거야. 근데 얘가요. 요거랑 요거를 세트로다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줘. 진위 판별 문제에 대한 급수에 대한 글씨도 틀리네. 화나서. 급수에 대한 진위 판별 문제 있지? 사실은 정확히 팁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수렴하는 애들을 찾는 개념은 요거야. 근데 사실은 뭐냐면 요거 대외 문제 요걸 써갖고요. 발산하는 애를 찾는 거야. 목적이 사실. 요거는 진위 판별은 발산하는 애를 찾는 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발산하는 애는 틀렸다 해놓고요. 그리고 또 수렴한 애들은 우리가 많이 보던 연산에 대한 식들이야. 대부분. 그리고 조금 제일 애매한 게 바로 뭐냐면 요거 교대급수로 나오는 거. 교대급수인 부분은 따로 처리해줘야 돼요. 교대급수는 요거는 확인 처리해줘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살짝만 체크해서 넘어간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연산을 좀 해주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요. 자, 얘가 얼마의 수렴만을 발견한. 근데 여기가 특별히 무슨 수열이라는 거니? 등비 수열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런데, 자, 여기서 사실 우리는 바로 뭐부터 뽑아주면 되냐면, 맨 처음에 공식부터 뽑아줘야 돼요, 공식. 근데 공식을 그냥, 야, 이거니까 외워 이러진 않을 거야. 그 이유가 좀 있어요. 공식 먼저 써줄게, 뭔지. 공식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자, 무한등비 곱수는요, 1 빼기 공비분의 초항이 돼요. 근데 얘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보자. 자, 먼저 이거에 대한 증명 과정을 우리가 조금 볼게. 자, 먼저 그냥 간단히 보니까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자, 요 부분이 어차피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등비 수열의 합이 되죠, 그쵸? 그러면 극한은 살아있는 상황에서요, 극한은
등비수열의 합이니까요. 등비수열의 합공식 쓰는 거야. 그러면 1 빼기 공비 또 1 빼기 공비 항수승 가로 닫고 초항으로 처리하겠지. 그치? 그런데 자 변수가 누구니? 변수가 n이지. a와 r이라는 건 미지수일 뿐이란 말이야. 그럼 변수 n에 대한 영향받는 애는요. 누구밖에 없냐면 r의 n승인 얘밖에 없지. 그치? 그럼 조금만 케이스 나눠 생각해봐. r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2분의 1이야. 그럼 무한대로 보내면 얼마가 돼버리겠니? 0이 되겠지? 그럼 1 빼기 r분의 2 여기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r이요 2야.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면 얘가 무한대가 돼버리지? 그럼 당연히 이때는 무슨 무한대? 음의 무한대나 양의 무한대가 되겠지. 그러면 이제 수렴하지 않을 거 아니겠니? 따라서 이 형태에서 우리가 수렴하려면 어느 부분? r의 n승 부분이 수렴하려면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 값이 들어가면서 얘가 무조건 얼마가 될 때니 0이 될 때지. 그래서 얘가 0이 될 때 공식 요게 튀어나오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 우리 좀 생각을 좀 해보자. 얘가요 마이너스 1과 1인데 특히 어디서 우리 좀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좀 더 정리 다시 할 거야. r이 1일 때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럼 두 가지 모두 다 하자가 있다. 첫 번째 여기다 넣어봐. 그럼 0분의 0이지. 수학에서 0분의 1란 건 정의 내렸니 안 내렸니? 정의를 안 내렸단 말이야. 그래서 안 돼. 하나 더 얘기할 수 있다. r이 1이면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얘가 몇 승이든 1이니까 a지. 그럼 잘 봐. 1항도 A, 2항도 A, 3항도 A, 계속 A. A를 계속 더해가 무한히. 그럼 뭐가 되니? 발산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기본 식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1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이거 강조한지는 알지? 바로 두 번째 무한등비급수 내용에서 두 번째 이 무한등비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 요거 반드시 외워야죠. 사실 여러분 내신이든 우리 특히 이제 미적원 기준으로 봤을 때 문과 아이들은요 낼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형태들은 반드시 낸다라는 거야. 자, 바로 기본식의 형태에서요. 기본식의 형태에서 초항과 공비의 관계죠. 초항이 얼마이거나 0이거나요. 공비라는 r이 있죠. 공비 r이요. 마이너스 1과 얼마 사이? 1 사이. 근데 주의할 거 뭐가 안 들어가 있니? 1은 안 들어가죠. 요 놈 때문에 이해가죠. 근데 요거랑 비교해서 우리 뭐 구분해서 외워야 되냐? 무한등비 수열의 극한 있지. 그때는 초항이 0이거나 마이너스 1과 1 사이긴 한데 그때는 뭐가 들어갔어? 등호 들어갔다고. 요 구분해줘야 돼. 이해가죠? 자, 그리고 나서 무한등비급수에서 자 바로 도형에 대한 활용 문제가 반드시 나오죠. 그래갖고 도형을 무한히 더하는 거야. 무한히. 아니면 길이를 무한히 더하는 문제들이야. 근데 얘는요. 먼저 내가 두 가지로 얘기해 줄게. 첫 번째는요. 주로 내신형에 대한 문제인데요. 내신형. 요 내신형. 주로 너희들 이제 보는 참고서들 수준도 아니게 낼 수도 있어. 보통 학교들이. 왜냐면 그런 도형에 대한 조금 종류가 많은 선생님들이 낼 수 있는 거고 보통 이제 짜집기 내기 때문에 내신형 문제 좀 도형이 쉬워. 그래서 내신형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돼. 그냥 첫 번째 도형을 구해요. 근데 이제 넓이 얘기만 하자. 두 번째 도형까지만 구해. 더 이상 구하지 말고요. 그러면 잘 봐. 무한등비급수에 대한 공식이 바로 요거였죠. 요거 가만히 한번 쳐다볼래? 그럼 사실은 무한등비급수는 쉬운 게요. 뭐와 뭐만 알면 되니? 초항과 공비만 알면 되지. 그럼 넓이에 대한 거에서 초항이 바로 S1이지? 얘가? 근데 공비는요 되게 쉬워. 왜 쉽니? 두 번째 도형을 첫 번째 도형으로 뭐 해주면 되는 거냐? 나눠주면 되지. 그렇잖아. 그럼 그게 공비가 돼버린다고. 바로 공비가 뭐가 된다라는 거야? 두 번째 도형을 첫 번째 도형으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무한등비급수의 합을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봤자 자 1 빼기 하고요. 그러니까 이걸로 쓸게요. 자 S1분의 S2고요. 초항이 S1 이렇게 처리해주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건 내신형이고요. 수능에서는 문제가 뭐냐면 이 두 번째 도형이요 너무 어려워. 첫 번째 도형도 어렵거든. 그래서 두 번째 도형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무엇을 이용하는 거냐면 수능에서는 수능이나 모의고사 있죠? 모의고사에서는 이렇게 해줘야 돼요. 첫 번째 도형은 무조건 구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근데 두 번째 도형을 못 구해서 우리는 무슨 작업을 해주냐면 바로 이 닮은 비라는 걸 이용해요. 닮은 비. 자, 예를 들어서 가정할게.
어떠한 닮은 B가 A 대 B로 형성이 됐어요. 그냥 이렇게 할게. 2 대 3이라고 합시다. 비율의 값이요. B가 더 큰 거야. B가 더 큰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잘 들어야 돼. 근데 내가 지금 가정한 건 넓이거든. 길이의 비율은 이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얘기한 건 닮은 B라는 것은 뭐에 대한 비율이니? 길이의 비율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무슨 비율로 바꿔줘야 돼? 먼저는 넓이의 비율로 바꿔줘야 돼. 그럼 넓이의 비율한 거 별로 없죠. 각각은 뭐 해주면 되니? 제곱. 따라서 A의 제곱 대 B의 제곱으로 처리해 주는 거야. 자, 그러면 공비가 무엇이냐? 자, 요 상황에서 넓이의 비인 상황에서 바로 공비가 처리가 되는 건데 바로 공비 R이라는 것은 야 당연히 뭐니? 작은 값을 큰 값으로 나눠주는 값이 공비가 되겠지? 그걸 상식적으로 생각해. 공비가 무조건 마이너스 1과 1 사이 1보다 작은 값이 돼야 되거든. 따라서 뭐 작은 값을 큰 값으로 나눠준다고요. 따라서 B의 제곱분의 A의 제곱을 처리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주면 바로 무한등비 급수에 대한 합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그 합이란 건 1 빼기 공비인데 잡아. 공비가 뭐니? B의 제곱분의 A의 제곱이고요. 초항, 첫 번째 도형의 넓이는 무조건 구해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 너희들이 나오는 시험 문제가요. 보통은 잘 들어. 딱 이렇게 처리하고 마무리하는 건 도형이 하나짜리야. 근데 어떨 때가 있냐면 도형이 처음에는 하나, 줄어든 게 2개, 줄어든 게 4개, 줄어든 게 8개 이렇게 갈 때가 있어. 그거 뭐니? 개수가 몇 개씩 느니? 2배씩 늘지. 그래서 잘 들어. 그래서 요 식에서요. 공비인 부분에다 여기 개수의 비까지 곱해줘야 돼요. 근데 얘는요. 우리 좀 제한이 있어. 하나, 1, 2, 4, 8 이렇게 나가라. 1, 3, 9, 27 나가거나 이런 거밖에 안 돼. 등비수열. 뭐 1, 2, 3, 4 이렇게는 안 돼. 그거 안 나온다고요. 오케이? 따라서 요 부분에 대해서 개수의 비까지 우리는 곱해줘야 되는 거야. 이해가 가니 안 가니? 따라서 요렇게까지 정리해주면 우리의 도형에 대한 활용은 끝나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 세 번째 하고요. 요거는 내가 나중에 해야 돼.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보면요. 관건이 첫 번째 도형이 문제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 도형에 대한 문제를 못해요. 도형에. 왜냐면 중학교 내용이 약간은 들어있단 말이야. 거기서 고등학교에 잘 나온 걸 적용해서 우리가 풀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날 때요. 도형에 대해서 우리는 정리를 좀 해줄 거예요. 정리. 그러니까 주로 잘 나오는 거 정삼각형, 뭐 이등변 삼각형, 뭐 하여튼 뭐 사다리꼴, 뭐 말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도형의 정리는 다음에 next. 이거 아마 조금 이제 진도를 좀 마무리하고요. 우리가 좀 여유가 있을 때 조금 해줄게요. 이해가시죠? 오케이? 자, 봅시다, 우리. 자, 무한급수에 대한 문제인데요. 요거는 잠깐만 우리가 과정을 좀 볼 거야. 과정을. 자, 시험 문제에서요. 과정을 정확히 봐야 돼요. 먼저 요런 표기들은 항상 뭔 얘기냐면 무한이라는 표기라고 생각하자. 그리고 무한이 더해서요. 근데 얘를요 나는 먼저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건 사실은 그냥 나열하면 돼. 나열해서 규칙선 찾을 건데 항상 습관을 잘 들어줘야 되거든. 먼저 얘를요 식으로 표기해 보자고요. 그러면 식이라는 것은요 당연히 얘가 첫째 항이고요. 자, 얘가 둘째 항이고요. 얘가 셋째 항이죠. 이것들을 더해가는데 무한이 더해가는 거죠. 자, 먼저 단계가요, 항상 일반항부터 찾아줘야 되겠지. 그런데 첫째 항이고 둘째 항 이건데 가만히 보니까 뭐 뒤에 빼기는 다 동일해. 그런데 여기 보니까 2의 제곱이고 4의 제곱이고 6의 제곱이죠. 그럼 우리는 일반항을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니? 우선은 분수가 되고요. 자, 1 하고요. 여기 앞에 가요. 결국 봐봐. 1일 때 2의 제곱, 2일 때 4의 제곱, 3일 때 6의 제곱이야? 그러면 야, 요 부분에서 요거 식이요. n에 관한 식이 뭘로 넣어야 요런 형태가 되겠니? 그렇죠. 그냥 요 부분이요. 2n에 대한 제곱이고요. 그리고 빼기 1이라고 처리해 주면 되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결론은 요거죠. 무한이 더하는 거니까 무한 급수식을 처리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하고요. 자, 여기 부분이요. 2n 제곱 빼기 1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는 요거를 연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요. 요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요거 얼마냐고 물어볼 수도 있죠. 그렇죠? 자, 그럼 요거 이제 푸는 방법이야. 항상 무한급수 연산은요. 요렇게 따로 써요. 계산 여기다 조금 갈게. 칸이 없어서. 리미트 먼저 따로 쓰고요. 시그마로 먼저 분리합니다. 그럼 K가 1부터 N까지 하고요. 자, 잠깐만. 여기서 한꺼번에 가줄게.
요 부분 있죠, 요거. 요거 보니까 분모인 부분이 특별히 제곱 빼기 제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무한급수에 대한 연산은 거의 99.9% 부분분수란 말이야. 보니까 요거 인수분해 하니까요. 식의 형태가 이렇게 되겠네. 2n-1 그리고 2n 플러스 1분의 1이죠. 아, 보니까요. 요 부분의 식이 바로 무슨 뭐니? 부분분수 꼴이죠. 자, 따라서 요 상태에서 먼저 부분분수부터 좀 처리하고 연산을 좀 해나가자. 자, 식은 아직 벗기는 거 아니야. 1에서부터 n이고요. 자, 부분분수 처리해주니까요. 패턴이 뭐니? 뒤에서 앞에 거 빼는 거죠. 자, 뒤에서 앞에 거 식을 빼니까요. 2가 남지. 그러면 2분의 1 써주고요. 그리고 가로하고 쪼개주면 되죠. 자, 2n-1분의 1 빼기 여기 2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먼저 2분의 1을 아예 밖에 내보내버리고요. 극한 밖으로까지. 그리고 아직 극한 처리는 안 했어. 자, 요렇게 한 상황에서 자, 내가 지금 중괄호하고 처리할 식은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나열하는 거예요, 무조건. 자, 1 넣어보니까요. 1 빼기 3분의 1이고요. 자, 또 요 식에서요. 2 넣어보는 거야. 2 넣어보니까 3분의 1 빼기 5분의 1 되겠지. 근데 얘는요, 패턴이 뻔하죠. 옆에 있는 거 지어주는 패턴이지. 따라서 맨 마지막 n번째 식은요. 그대로 2n-1분의 1 빼기 2n 플러스 1분의 1 요 식이 되겠죠. 그쵸? 자, 지워지는 패턴을 좀 파악해보니까요. 요렇게 옆에 있는 게 다 지워지니까 맨 앞에 거 살았으니까 어디가 산다? 맨 뒤에 거가 산다 이거야. 1이고요. 요렇게 갑시다. 오케이? 그럼 이제 시그만 부분은 다 처리가 된 거야. 따라서 자, 2분의 1이고요. 살아있는 놈들만 좀 체크해주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요. 1 빼기 요 부분이요. 2n 플러스 1분의 1 요렇게 되지. 자, 이제 극한에 대한 계산만 해주면 되겠지, 그치? 따라서 요 부분이 얼마니? 그냥 0에 수렴하겠지, 그치? 따라서 최종적인 답은 얼마로 처리해주면 되니? 2분의 1로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지금 이 과정이 바로 요거죠. 좀 더 부연 설명해주면 바로 요거에 대한 처리한 식 있죠? 요게 바로 첫 번째 단계인 무슨 과정이니? 바로 부분합식 구한 거죠. 부분합 SN을 구한 거죠. 그 구한 식에다가 얘가 바로 SN이 된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두 번째 단계에 무슨 처리해 준 거니? 극한 처리해 준 거지. 이해가니 안 가니? 그치? 이런 식으로 무한급수는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면 된다. 이해가죠? 자,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2차 방정식에 대한 두근을 알파인 베타인으로. 근데 항상 근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 우리 뭐 사용하니? 근각일수 관계 사용하는 거죠. 따라서 근각일수 관계를 사용하니까요. 두 군의 합이요. 알파 n, 베타 n이요. 자, a분의 마이너스 b지. 그러면 2 빼기 n으로 씁시다. 자, 그리고 나서 두 군의 곱이요. 알파 n, 베타 n이요. 그때 a분의 c니까 여기가 n제곱이 되죠. 자, 굳이 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처리해 주냐면 요거 가만히 쳐다봐봐요. 무언가 하고 싶죠. 그냥 볼게요. 저 혼자. 자, 시그마하고요. n이 1에서부터 무한대인데 근데 잠깐만. 우리가 좀 판단을 해줘야 돼. 판단을. 이 상태에서 만일에 그냥 막 하잖아요. 예, 막이 아니고요. 보니까 선생님 이거 부분분수네요. 여기서 이거 빼고요. 뭐 이거 하면요. 안 나와.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그냥 요 안에 있는 것들을 그냥 n에 관한 식으로 다 뽑아줘야 돼. 자, 먼저 뽑기 위해서는 얘를 그냥 전개해줘야 되겠지. 귀찮긴 하지만 알파 n 곱하기 베타 n이고요. 빼기 2 곱하기 알파 n 플러스 베타 n이고요. 그리고 플러스 4라고 써주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한 상황에서요. 알파 n 곱하기 베타 n 요거 써주고요. 그리고 알파 n 더하기 베타 n 있죠. 그거는 여기다 써주면 돼요. 자, 식을 이제 써주고요. 그대로 좀 정리를 해 나갈게.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고요. 자, 알파 n 곱하기 베타 n이라는 것은 n제곱이지. 그리고 빼기 2하고요. 알파 n 더하기 베타 n이라는 합은요. 2 빼기 n이잖아. 그러니까 2 빼기 n 써줘요. 그리고 플러스 4분의 1이지, 그치? 자, 요 시그마 뒤쪽에 있는 거 요거 식을 좀 정리해주니까 자, 먼저 극한도 좀 따로 이제 분리하자. 자, 시그마 요거 K로 1부터 N까지요. 요 부분 보니까요. 요거에 대한 식이 정리가요. 잘 봐. N제곱 하고요. 여기서 빼기 4는 상쇄되겠지?
그러면서 뭐가 되니? 플러스 2n이니까 얘가 n제곱, 잠깐만요. 변수 k로 바뀐다. k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2k분의 1 해주면 되겠죠. 근데 요거 가만히 보니까 요것도 인수분해가 되죠. 인수분해되는 식이요. 바로 어떤 형태가 되니? 요 부분이 k 곱하기 k 플러스 2로 되겠네요. 그쵸? 따라서 부분분수 꼴이 되는 거죠. 그쵸? 따라서 부분분수로 이제는 풀어주는 거야. 자, 먼저 요로 갈게. 자, 리미트 먼저 쓰고요. 시그마다 한 번만 더 쓰자. 자, 부분분수까지 처리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자, 바로 간다. k 곱하기 k 플러스 2분의 1인 거야. 자, 뒤에서 앞에 거 빼요. 그럼 얼마 남니? 2분의 1이죠. 그래서 쪼개는 거죠. 쪼개주니까요.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2분의 1 되겠지? 자, 요 상태에서 2분의 1은 아예 밖으로 보내버리고 요거를 시그마 정리해서 나열해서 규칙성 찾는데 요건 조금 봐야 돼. 규칙성을. 자, 먼저 2분의 1은 맨 밖으로 뽑아요.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죠. 자, 이제 시그마 나열이다. 시그마 나열. 자, 차분히 k에다 1부터 내보자고. 그러면 1 빼기 3분의 1이지. 자, 2 넣어주니까 2분의 1 빼기 4분의 1이지. 3까지만 넣게. 3분의 1 빼기 5분의 1이지. 그치? 점점점이요. 자, 그런데 앞에서 미리 좀 볼게. 지워지는 패턴이 요렇게 지워지지. 그런데 2분의 1 안 지워져. 분모인 숫자가 계속 커지고 있잖아. 따라서 얘는 안 지워지고 요렇게 지워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구 사냐면 맨 앞에 거고요. 하나 건너서 살아있단 말이야. 그럼 어디와 어디가 살아야 되니? 맨 뒤에 거 살고요. 그거 앞에 거 건너서 사는 거야. 그래서 요때는 식을 어디까지 뽑아줘야 되냐면 자, n번째가 아니고 n-1번째도 뽑아줘야 돼. 자, n-1번째니까 n-1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고요. 맨 마지막에 n번째라는 것은 n분의 1 빼기 점점 글씨가 작아지고 있죠? n 플러스 2분의 1까지요. 그러니까 지워지는 패턴이 역시 어떻게 해? 요거 맨 뒤에 거랑요. 요거 하나 건너서 요게 사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요게 지워져야 된다고요. 따라서 이제 살아있는 놈은 바로 요 놈밖에 없네. 2분의 1.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 하에 1 플러스 2분의 1 요거 두 개 살아있고 뒤에서는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랑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이 살아있는 거지. 그치?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단계 극한을 처리해주면 되겠지. 그치? 극한 처리하니까 얘가 얼마가 되니? 얘도 0이고요. 그냥 얘도 0이 되겠죠. 그쵸? 따라서 최종적인 답에 대한 결론은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하고요. 1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3 처리해주니까 답은 최종적인 답은 얼마? 4분의 3으로 가주면 되는 거야. 이해가니 안 가니? 그치? 자, 기본 패턴은 다 똑같으니까요. 차분히 정리만 해주면 된다. 자,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 원칙은 똑같은데요. 살짝 좀 볼 게 있다. 자, 먼저 기본 패턴 극한과 시그마 따로 씁시다. 자, 쓰고 나서요. K가 1에서부터 N까지인데. 자, 봐. 여기 봐야 돼. 얘가요. 로고 이렇게 처리가 돼 있고요. 자, 안에 있는 식이요. 기본적으로 분모인 부분이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귀찮긴 하지만 인수분해까지 처리를 좀 해줘야 돼요. 그리고 N제곱이요. 자, 이러고 나서 부분분수 아니야. 로고기 때문에, 요 실수 하나 있네. 여기가 K가 이제 여기 2부터니까 여기가 2부터 해줘야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요 부분의 처리지. 자, 그러면 요거 좀 기니까 요로 갈게요. 그럼 리미트 먼저 쓰고요. 자, 그냥, 잠깐만, 우리 좀, 약간 좀, 얘기해보자. 이게 사실은 예를 들게 로그하고요 얼마 나오고요 시그마니까 로그하고요 또 얼마 나오고요 또 시그마니까 로그하고 얼마 나오는 애들이겠지 그치? 근데 로고의 합은 뭐니? 진수의 곱이었죠? 그래서 로고를 이거는 이렇게 할게 좀 로고를 크게 써놓고요 결국 이것들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점점점 이 애들을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먼저 2부터 넣자 자 2 넣어보니까요 그냥 숫자 2 넣은 거 그대로 써요 그러면 1이고요 3이고요 2의 제곱이죠 두 번째는요 이제 3 넣어볼게요 그러면 2고요 4고요 그리고 얼마니 이거 2고 얼마 넣은 거야? 3 넣은 거죠? 4고요 3의 제곱이죠 하나만 더 넣을게 자, 그리고 나서 4를 넣어보니까요, 3이고요, 5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얼마요? 4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자, 맨 마지막 n번째만 할게요. n-1이고요. n 플러스 1이고요. 분자인 부분의 n제곱이 되겠죠. 그쵸? 자, 약분되는 거 패턴 보자. 잘 봐야 돼요. 이게 바로 무슨 약분이냐면 V자 약분이라고 하는 거야. 얘가 한 템포 됐죠? 자, 요거 한 템포 됐죠? 근데 잘 돼야 돼. 3이 한 템포 더 되죠? 이게 무슨 얘기냐? 약분이요.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러면서 살아있는 걸 봐야 돼. 살아있는 거. 살아있는 게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살아있지, 요렇게. 이는 더 이상 약분 안 될 거 아니야, 한 템포. 그러면 요렇게 됐으면 날개처럼요. 여기서도 누구 사는 거야? 요렇게 사는 거야. 요게 하나 약분되고 요렇게만 사는 거야. 요거는 나머지는 다 뭐가 되고 약분되고 요렇게. 따라서 최종적인 정리된 식은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 하에 상형 로고고요. 자, 분모인 부분은 1과 n 플러스 1이니까 n 플러스 1만 살았고요. 분자인 부분은 2n이 살았지. 그치? 자, 우리 앞단에서 극한이라는 것은 로고 어디든 뚫고 들어가서 연산하면 되지, 그치? 자, 보니까 최고차항 계수가 1의 1분의 2니까요. 따라서 로고 얼마? 2가 되겠죠, 그쵸? 보니까 사용 로고라서요. 따로 그냥 뭐 이게 값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답은 계수 몇 번? 3번 가시면 돼요. 오케이?